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청남도청에 근무하는 이용철입니다. 그 충북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오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좀 미약하긴 하지만 오늘 이 발표가 충주 지역 독립운동사의 규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앞서 소개받은 대로 기호흥학회 충주지회의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연구 필요성, 방법론, 2장은 충주지회의 조직, 3장은 충주지회의 구성원, 4장은 충주지회원의 활동, 5장은 이 내용에 대한 종합이고요. 어, 네, 먼저 연구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흥학회에 그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말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애국계몽 단체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의병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 중기 의병에 해당을 하죠. 1905년, 6년 그때 이제 의병을 을사의병, 중기 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취지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서북 지역에 뭐 서우학회, 서북학회, 한북흥학회, 뭐 교남학회, 여러 이제 학회가 등장을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된 이 기호흥학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호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와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그 교육 흥학 단체입니다. 그 기호흥학회는 이 기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였는데 전국, 그러니까 이 기호 지역의 지회가, 그러니까 본부를 제외하고 지회가 총 19개가 있었거든요. 그 충주 지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충주 지회가 그 19개 지회 중에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 충주 지회원들이 이 조직된 전우를 통해서 충주 지역의 국권 회복 운동을 주도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권 회복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의병과는 차별화되는 다른 독립운동의 방략이고 구체적으로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해서 실력을 양성하는 교육구국운동. 또 다른 하나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국권회복 운동에서 이 충주 지회원들이 큰 활약을 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기후흥학회만 놓고 보면 196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제 놓고 보면 벌써 60년 전이죠. 연구의 기간은 짧지 않았는데 그 양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기후흥학에 대한 연구는 특히 지회보다도 본부, 중앙 위주로 진행이 됐고 오늘 발표의 주제가 되는 충주지혜에 대한 단일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연구가 없었고 다만 충주를 포함하는 청주, 제천, 영동까지 포함해서 충북 지역의 기후흥학회 지회에 대한 연구는 3년 전에 제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이 충주지회에 대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충주지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있었는가. 이거는 기후흥학회에서 발간했던 기관지가 이제 기후흥학회 월보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충주지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그 충주지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오늘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지회 조직을 보기에 앞서서 기후흥학회 출범을 간략하게 보면 1908년 1월 19일에 서울의 보성소학교에서 임시의장 이종희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을 합니다. 국가 위기에 대한 기호인의 자각. 그러니까 기호 지역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대로 뭐 해낸 게 없다.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육의 부흥을 그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보면 기후흥학회라 하였으니 이는 오직 학문을 진흥시키려는 한 가지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고 각지에 파견하여 전국의 청년들을 교육하고자 하니 이것은 참으로 조금도 미룰 수 없는 급한 과제이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이제 밝히고 조직이 됐고요. 이게 조직이 된 다음에 약 2년에 걸쳐서 기호 지역에 이 표와 같이 총 19개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표가 좀 잘려서 나오는데 그 왼쪽부터 보시면 번호가 있죠. 1번부터 18번까지 제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회를 포함하면 이 표만 놓고 보면 이제 19개 단체인데 이 표는 기후흥학회 월부에 나온 그 직원들 명부를 토대로 만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기후과학회 월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문 자료를 통해 보면은 여기 나오지 않는 충청북도 영동의 지회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19개고 본회를 포함하면 20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발표의 주제가 되는 이 충주 지회가 보면 1908년 12월 19일에 조직이 되는데 조직의 시점은 뭐 굉장히 빠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원의 수가 103명으로 이 전체 기후흥학회 지회 중에 단연 가장 많았다. 이 점을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제는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908년 12월 19일에 본회의 통상총회에서 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흥학회가 지회를 승인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지회에서 먼저 우리 지회를 승인해달라고 이 청원서를 보냅니다. 그럼 본회에서 그거를 읽고서 동의를 하면 승인이 되는데 이때 이제 충주지회 청원서가 낭독이 됐고 인허가 가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회가 출범한 직후에 좀 침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시세랑 이제 재정난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세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8년 12월에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주지하듯이 이 시점은 이미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돼서 외교권을 빼앗기고 총감부가 만들어지고 고종, 광무왕제가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어렵다 보니까 조직은 됐지만 활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재정난이죠. 나라의 재정이 이미 일본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회원들이 객출을 해야 되는데 역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침체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 권유위원이었던 이춘세가 나와서 권유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1909년 5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인데 주목할 점은 이때 충주군의 군수였던 서회보가 이 명륜당에서 회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군수가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매우 좀 도움이 되었겠죠. 그리고 명륜당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유림들, 유학자들, 관료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주 지역의 이 유식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여러 위원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연설의 주제는 국권 회복의 필요성과 방법론으로서 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주장한 거, 요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때 회의 결과를 보면은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모금액을 2,000원을 모으되 이를 각 면에 할당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모금액 2,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1년 전에 충주에서 진행이 되었던 국채 보상 운동으로 모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금액을 모으는 걸로 의결이 되고 있었고 그 금액을
각 면에 할당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수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 가결이 돼서 관철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운동을 결의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운동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이제 충주집에서 103명이 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 월보에 보면은 그 지회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월보에는 지회원의 이름만 나오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전부 그 신문에서 좀 교차 검증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름이 이제 23명이고 빨간색이 이제 43명입니다. 합치면은 66명, 전체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이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 인물들은 충주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던 현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분들은 관료로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충주에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충주지회원과 동일인인지 동명이인인지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 빨간 인물들을 전부 다 충주지회원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충주지회에 참여했던 103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전현직 관료였다. 그러니까 기후흥학회 이 충주 지회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주요 인물들이 전현직 관료였다는 것을 이제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교육 구국 운동, 학교를 만들고 학생을 가르쳐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지키자 이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국채 보상 운동이고요. 첫 번째 먼저 교육 운동을 보면은 이 기후흥학회 충주지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학교는 5개가 확인됩니다. 여기 이제 호흥도창학교, 그 다음에 측량학교, 명신학교, 통명학교, 사립도웅우수 이렇게 이제 5개가 확인되고요. 먼저 도창학교를 보면 이 가로친 안에 요거는 그 지회에서의 그 직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흥학회 직책이고요. 1908년 10월에 간사였던 안항순, 사객과원이었던 정낙훈 등이 이제 호흥보창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1년 동안 운영이 되다가 좀 침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흥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부흥을 맞이하는데 이때 이재과원 김현승, 특별주무원 박구열, 사무장 박상익, 재무부원 홍필우, 그러니까 충주지회의 주요 인물들이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크게 활약을 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측량학교, 명신학교, 통명학교, 사립보응수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의장이었던 이학기가 이 측량학교를 만들었고요. 참무원이었던 이상화가 명신학교를 만들고 240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참무원 안종화가 숙명학교 설립에 적극 관여를 하고 형의원 이용로가 사립보응우수육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주 지역에 만들어진 학교가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매우 주요한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 심지어는 매우 큰 금액을 기부했던 그 주요 인물들이 기후흥학회 충주지회 구성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교육구국 운동과 충주지회원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어, 애국개몽 운동에 있어서 매우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1907년부터 1908년, 9년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1997년, 98년 IMF 때 늘상 했던 얘기가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일제강점기의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을 3.1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술국치 이전에 그보다 앞서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민족운동입니다. 충주에서도 이 국채보상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그 연구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충북에서 2,000명 이상 국채보상 운동이 이뤄진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3곳 정도 되는데 진천, 충주, 단양 세 곳입니다.
충주에서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는데 여기에도 기호흥학회 충주 지회원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간사였던 박도양은 충주 지회는 아니고 충북 지역의 국채보상 운동과 관련해서 국채보상의 충북 발기인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무부원이었던 홍승필은 의원을 하고 수납금을 대한매일신보사에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부원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채보상운동은 지역에서 이 수납금, 그러니까 의원금을 받아서 모아놓은 다음에 그 금액을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 같은 곳에 보내거든요. 보내면은 신문사에서 그 의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을 다 이제 명단을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역에서 주도하지 않고서는 이 모아진 금액을 신문사로 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 홍승필이라는 인물은 의원한 것도 의원을 하고 또 이 수납금까지 대한매일신보사에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에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무원이었던 안종화도 부인과 함께 동참해서 사원을 의원했는데 이 사원이라는 이 금액이 이 밑에 보시면은 뭐 같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참무원 정두교는 100냥 이거는 이제 10원입니다. 참무원 정운엽은 8원, 김규무는 이제 5원을 의원한 걸로 나와 있죠. 전국적으로 이 국채보상운동 참여자의 금액을 통계로 낸 연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10원 정도 의원을 하면 전국에서 그 1인당 의원금의 그 상위 퍼센티지가 거의 1%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원 정도 내면 전국 상위 1%입니다. 의원 금액이. 근데 여기서 이제 12원, 이제 4원을 냈다고 하는 거는 꽤나 많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냥 10원. 정두교 같은 경우는 상위 1% 의원을 한 것이고 정운엽도 8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 김규모는 5원, 그리고 이제 47인 중 대표로 참여. 이 김규모는 자기가 의원한 지역의 그 명단 중에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놓고 보면은 기호응학회 충주 지원의 회원들이 단순히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운영한 데에만 기여한 게 아니라 같은 시점에 그 전후에서 충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그 국권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보상 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빨리 결론을 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충주 지회는 기호흥학회의 충북 지역 지회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03명의 그 임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호흥학회는 기호 지역을 대표하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는데 전국에 19개의 지회가 있었는데 충주가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그 단순히 규모가 컸던 것을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흥고창학교, 동명학교, 측량학교 등등 여러 학교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실력을 양성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운엽 등등은 충주, 더 나아가서 충북 지역의 국채보상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충주 지회, 그러니까 기호응학회 충주 지회는 아까 뭐 앞선 발표에서 이제 의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제천 의병이 충주성으로 진입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관군과 전투를 하고 그 성을 오래 유지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주의 어떤 의병 활동이 좀 그런 이제 한계라고 하긴 뭐하고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시기 충주 지역의 민족운동과 관련해서는 이 충북 이제 기호학회 충주 지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네, 저는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